LG전자는 뭐가 있죠? 지금 현재 로봇의 완성품도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지 못했고, 뭐 다양한 부품을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 저는 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LG전자가 공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러면 완성품에 또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좋은 마진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종목을 따지자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젠슨 황과 구광모 회장의 첫 회동이 예정되면서 LG전자, LG이노텍 등 LG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LG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엔비디아는 로봇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고, 이 만들어지는 로봇 생태계가 뭐 향후 뭐 일경 시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바일 시장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도전했지만 결국은 두 업체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완벽하게 제외가 됐고, 결국은 구글과 애플 두 개가 남은 상황인데, 엔비디아는 로봇 시장에서 이런 업체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뭐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가 양분하지 않을까, 혹은 뭐 테슬라 정도까지 해서 뭐 세 개 업체 정도가 남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 안에 많은 하드웨어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로봇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로봇 생태계에서 로봇의 하드웨어를 제공해 줄 만한 업체로서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전자, 뭐 넓게 보면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업체들까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LG전자는 그 중에 원오브댐이었고, 원오브댐 중에 소외됐던 종목이라서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일 뿐, 뭐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주가 급등은 오히려 약간 과열된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오히려 LG전자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전은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도 수출 탄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쪽에서 향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숫자로 잡히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주가는 너무 먼저 달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LG전자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 그다음에 엔비디아 모멘텀, 젠슨왕 모멘텀이 사라지는 이번 주를 정점으로 해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 7월 달에 실적 발표에서는 오히려 실망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LG그룹이 특별하다, 이렇게 취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따지기에는 주가는 기대보다 너무 많이 올라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가운데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은 무엇인가요? 그 중에서 그나마 관심을 좀 가져볼 거라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정도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전을 보일 수 있고,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죠. LG노텍과 LG전자, 최근에 LG디스플레이는 뭐 실적 기반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로봇 모멘텀으로 올랐는데, 뭐 LG전자가 의미 있는 로봇을 지금 뭐 만들지도 못했고, 뭐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수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LG에너지솔루션, 또 LG에너지솔루션에 제공하는 양극재 전구체 쪽에서 4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LG화학 정도가 저는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 관점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면 뭐 LG전자나 LG노텍을 뭐 쉽게 팔 이유가 없지만, 지금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LG노텍과 LG전자를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LG이노텍과 LG전자를 팔고 LG화학으로 옮겨 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좋은 가격에 사서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의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이제 현금으로 신규 투자를 할 때 선택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낫다는 얘기니까 그 두 가지는 충분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좋지만 최근 시장은 LG전자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LG전자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고요. 뭐 현대차보다는 여전히 현대모비스를 선호하는데, 현대차 그룹은 비교적 명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3만 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비교적 명확한 숫자와 목표가 있죠. LG전자는 뭐가 있죠? 지금 현재 로봇의 완성품도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지 못했고, 뭐 다양한 부품을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 저는 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LG전자가 공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러면 완성품에 또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좋은 마진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종목을 따지자면 현대모비스 외에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LG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낫고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 LG전자의 상승률은 저는 뭐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그룹주, 네이버, 현대차 등 주요 종목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그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네이버는 조금 매력이 있었는데 최근 또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력이 급격히 사라졌어요. 근데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지만 단 한 번도 주가가 오르지 못한 건 네이버의 미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젠슨항이 와서 네이버를 만나서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로봇 시스템, 그린 팩토리에서 돌아가는 1784의 로봇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일정 부분 조금 공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최근에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 다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네이버의 AI가 허접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멀티모달로 AI로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는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의 주가 조정이 급하게 나온다면 저는 뭐 네이버 정도가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급등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신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신규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메리트를 부여하기 어렵고요. 네이버도 지금 가격보다는 뭐 젠슨항 CEO가 지나가고 나서 뭐 급격한 가격 조정이 온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목표가와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대차는 뭐 100만 원, 120만 원 목표가들이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량 판매를 보시면 기아나 현대차나 모두 차량 판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국내 비중이 얼마 안 되죠. 국내 비중이 한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심각하게 빠진다 한들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글로벌로도 4, 5%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달. 그러면 이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라고 아무리 치환해 봐야 매출의 지금 거의 90%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를 못 파는 기업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의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잡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 뭐 2년 후, 3년 후 뭐 이렇게 보는 것은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나 좀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높이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떨어진다는 걸 가정했을 때 벌써 PR 20배에 들어왔는데 이 가격이 매력적인가요?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결국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현대차의 로봇 사업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보여진 로봇 중에서 지금 테슬라와 더불어서 가장 앞서 있는 로봇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대차가 국방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방에 제공하는 몇 대 정도, 그 다음에 현대차 공장에 투입하는 3만 대를 제외한 숫자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 평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우리가 의심스럽게 조금은 신중하게 보는 것이 좀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진 로봇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로봇은 맞으나 그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고, 둘째로는 현대차는 로봇의 심장과 두뇌를 결국은 다 내줬죠. 엔비디아와 구글의 딥마인드에게 다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로봇의 두뇌와 심장을 모두 내준 로봇주에게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는 아마 각자 판단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의 하드웨어는 경쟁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뭐 독일의 쿠가라든지 일본의 뭐 야스카와라든지 뭐 화나기라든지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과도 협력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로봇은 분명히 맞으나 테슬라는 뭐 독자적인 길을 갈 거고,
현대차가 지금 압도적인 일을 한다? 저는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대차의 로봇이 뛰어난 건 맞지만 전 세계 넘버원도 아니고 넘버원이 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일본과 중국의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때는 아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과정은 적어도 2, 3년 정도는 걸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로봇 대장주 또는 핵심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뭐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보여준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당연히 뭐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하고 현대차 둘 외에는 별로 답이 없어 보이고 중국에 이제 수많은 업체가 있고 유니트리도 이제 IPO를 통해서 돈을 굉장히 조달하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유니트리 외에도 중국에는 수많은 로봇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하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나 로봇에 대한 투자는 누가 1위를 할 것이라는 것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ETF 형태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게 장기 수익률에 성공만 한다면 가장 좋은 수익률일지 모르나 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로봇은 글로벌 ETF 같은 형태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뭐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엔비디아, 거기에 뭐 테슬라 여러 기업들을 녹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